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서 홀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남편과 시댁의 횡포에 가까운 괴롭힘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저에게 결혼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다들 젊을 때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결혼이 놀랄 만큼 현실적인 거였어요. 생활력 없는 아버지와 매번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제가 환상을 갖는 게 더 웃긴 일이긴 했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아버지와 이혼한 엄마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저를 번듯한 회사에 취직시켜줄 만큼 저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돈 쓰는 게 어려웠어요. 돈 관리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저 같은 사람은 모을 줄만 알지 쓰는 건 관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예 안 쓰는 방법을 선택하죠. 아니면 무조건 싼 걸 선택하거나.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그 선이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살 때는 사야 했고 또 사랑하는 만큼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는 도중에 남편의 생활력 있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그것만으로도 저는 친정아버지가 보여준 지옥 같은 가난함은 보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집은 둘이서 집값의 반을 나눠서 내서 샀고 남편이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서 혼수를 다 해갔죠. 남편과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맞벌이였는데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에게 그 점을 정확하게 말했고 남편은 그걸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과 저는 경제권을 반만 합치기로 했어요. 이것도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남편 통장은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대신에 그 통장의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생활비를 쓰는 건 저니까요. 제 통장에는 경조사용 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용돈이나 명절에 드릴 돈, 친인척들 경조사에 쓸 돈을 모으는 통장이었어요. 이 통장의 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돈을 인출하기 편한 환경이었거든요. 남편의 생활력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첫 아이를 낳고 난 후였어요. 당시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월급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생활에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첫 아이가 6개월일 때 육휴를 중단하고 일을 하러 회사로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아이는 분유를 먹는 중이었고 당시에는 친정엄마에게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렇게 4개월 정도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매번 생활비를 아끼라며 돈이 없다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70만 원씩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조사용 통장에는 매달 각자 60씩 넣고 있었고요. 생활비 통장에 140이면 그다지 모자랄 일이 없는데 매번 모자라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가 생겨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매달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돈 쓰는 규모에 변함이 없는데 돈이 모자라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최소한 쓸 만큼만 통장에 넣어놓고 쓰는 타입이고 카드는 잔액 확인이 편하니 월말에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매번 돈이 없다는 남편에게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어 가계부를 작성하게 됐어요. 없는 시간 쪼개서 작성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매달 4, 50만 원 정도가 비더라고요. 제 계산으로는 한 달에 8, 90밖에 쓰지 않았는데 도대체 남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대충 집에 던져두었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죠.
그리고는 통장 정리를 했는데 매주 월요일에 10만 원씩 똑같은 계좌로 돈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한 달에 4, 50만 원이 계속 비었던 거예요. 근데 계좌번호가 익숙해서 보니 저희 시모의 계좌더라고요. 그 순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용돈이라면 매달 경조사용 통장으로 제가 직접 4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몰래 남편이 시모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완전 배신감이 팍 들더라고요. 생활비 통장으로 용돈을 몰래 드리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정에 애 맡기고 돈 주는 거 너무 아깝다고요. 친정에는 용돈 40만 원에 애 봐주는 비용에서 3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70만 원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더 드리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속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둘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더 벌어서 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닌 시모에게 매달 4, 50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뱃속이 다 뒤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에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꼬박꼬박 10만 원씩 쓰시도록 해드렸어요. 아우, 이런 거 안 사줘도 돼. 너희 집에서 먹을 거나 사. 아니면 우리 손주 맛있는 거나 사던지. 괜찮아. 어차피 통장에 들어가는 생활비 중에 반은 내 건데 뭐. 그리고 엄마 집 냉장고 든든하게 해두면 어차피 손주한테 맛있는 거 해줄 거잖아. 안 그래? 제 말에 친정엄마는 곤란한 듯 웃으면서 손주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팔짱을 딱 끼고는 아주 고가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 저에게 잠깐 부엌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엌으로 갔더니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새 돈 어디다 갔어? 분명히 마트에서 장을 본 건 맞는데 왜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당신 혹시 두 집 살림 차렸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천연덕스럽게 말해줬어요. 아, 그거? 우리 엄마네 장 볼 때 쓴 거야. 어차피 애 봐주는 것도 고맙고 애가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엄마네 집 냉장고 차 있으면 우리 애한테 좋은 일 아니겠어? 네가 왜 친정집 살림을 대신 살아줘? 우리 생활비 카드를 왜 당신이 마음대로 친정에다 갖다 써? 그리고 장모님께는 우리가 매달 용돈에 애 봐주는 돈도 드리잖아. 그거면 됐지. 뭘 그렇게 더 해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데? 그러다 우리 집 거덜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만 보면 너도 생각이 없는 여자야. 누가 생각이 없는데? 내가 생각이 없는 거면 너도 생각이 없는 거겠지. 네가 시댁 살림 살아주는 것 같길래 나도 친정 살림 살아준 건데 뭐 잘못됐어? 꼬박꼬박 월요일마다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몰래 그렇게 시작한 너야말로 생각이 없는 남자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 앞에 남편 통장을 툭 던졌죠. 그걸 보더니 남편이 당황한 듯 그걸 후다닥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왜 남의 통장을 마음대로 보는 건데? 이거 사생활 침해인 거는 알고나 있어? 그거 내 돈도 들어간 생활비 통장이거든?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사생활 침해는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어머님한테 왜 돈을 보냈는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야 당연히 어머님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드린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가 필요한 걸 사드린 것뿐이라고.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생활비 통장에 돈 마음대로 써놓고는 나더러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다는 거야. 그리고 너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도 아깝다고 했었지? 애도 안 봐주는 어머님께 뭐가 필요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준 건 상관없어. 이미 줬으니까. 근데 너는 네 엄마한테 주는 건 괜찮고 나는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된다는 고약한 심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 친정에 이미 돈을 70만 원이나 드리고 있잖아. 그 돈이면 충분하지. 그 이상으로 또 뭘 사드릴 게 있다는 거냐고.
그래? 그럼 자, 네가 한번 봐. 우리 엄마가 마트에서 뭘 샀나?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산 영수증 내역을 보여줬어요. 각종 식재료와 영유아를 위한 간식,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잡화들이었어요. 특히 식재료는 다짐 육이나 새우살가리, 이유식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뭘 샀는지 이제 눈에 보여? 우리 엄마는 그 돈도 아깝다고 손주한테 해줄 것들만 다 골라서 샀어. 근데 네가 어머니께 드린 돈으로 어머니는 뭘 샀을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이나 아이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었나 보네. 우리 엄마는 애를 봐주니 돈을 받아가는 건데 당신 엄마는 애도 안 봐주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 왜? 애 보는 건 노동이 아닌 것 같아? 처갓집에 돈 주는 건 뭐든 다 아까워? 아니, 엄마가 요새 힘들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해서 드린 거야. 그거 하나가 이렇게 너한테 잔소리 들을 일이야? 아니, 그리고 시댁에 좀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못돼 처먹었어? 너야말로 심보 고약한 거 알아? 그래, 네 엄마한테 네가 돈 주는 거 상관없어. 근데 그런 건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네 개인 돈으로 줬어야지. 최소한 네가 나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했거나 네가 펑크낸 통장을 나한테 책임지라며 잔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고약해지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내가 고약한 거면 너는 적반하장인 거지. 화는 내가 내야 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 어이가 없어서 진짜. 결국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던 제가 소리를 꽥 지르고 나서야 남편의 변명과도 같은 자기 합리화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지가 당할 재간이 없겠죠. 계속 논점을 흐리려고 했지만 결국 저를 속이고 시모에게 돈을 계속 준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그 뒤로 생활비 통장에서는 돈이 따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시모에게 돈을 좀 더 드리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한테 시모가 전화가 왔거든요. 예, 너 용돈을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니? 네? 제가요? 저는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매주 10만 원씩 주던 거 그거 왜 안 주는 거야? 네가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 맞지? 어머님, 그건 줄인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뭘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아니, 너 친정에는 70만 원씩 준다더니 왜 나한테는 그것만 줘? 너 나 차별하니? 시자 달린 건 다 꼴도 보기 싫고 그래? 어머님, 친정어머니는 애를 봐주고 계셔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 어머님이 애 봐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그 돈 더 드릴게요. 야, 이 막대 먹은 년아. 어디서 사람을 엿먹이려고. 애를 보는 건 너희 엄마가 한가하니까 보는 게 당연한 거지. 나처럼 바쁜 사람이 애를 어떻게 봐? 그리고 늙은 시모한테 맡겨서 너는 마음이 좋냐? 잠시만요. 남편 바꿔드릴 테니 남편하고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저는 험해지는 시모 말에 질려서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겼어요. 그래, 아들아. 아니, 매주 주던 돈을 끊으면 나는 생활을 어떻게 하니, 응? 여기저기 쓸 때도 많고 갈 때도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끊는 법이 어딨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쪼들려서 드릴 돈이 많이 없어요. 이해하시고. 야, 너까지 이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내가 분명히 너희 처갓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달라고 말했잖아.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어머니. 돈이 없는데 그럼 빚내서라도 드려요? 아들 빚쟁이 만들고 싶으신 거냐고요.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이해하고 좀 넘어가시라고요. 결국 남편의 큰 소리에 시모가 깜짝 놀랐는지 더 이상 돈을 내달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생활비 통장은 매달 영수증으로 지출을 확인하게 됐죠. 이때의 일로 모든 게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모와 남편의 대환장 파티는 이때가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후로 거의 1년이 다 지났을 무렵인데 친정엄마가 손가락 골절로 입원하게 됐었죠. 입원은 최소 기간만 가능했고 집에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예, 퇴원하라는데 팔이 아직 마음대로 되지는 않어. 우리 집에 잠깐만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재활 시작하면 서서히 돌아온다는데 나이가 있어서 금방 좋아지지는 않는 데서 반찬만 좀 해주면 다른 건 엄마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엄마의 상황이 딱해서 남편에게 살짝 물어봤죠. 우리 엄마 손가락 골절로 힘든데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보살펴드려도 될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오래된 집이라 이것저것 집안일도 힘들고 길어봐야 3, 4개월인데 그 전에 좋아지면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 뭐? 왜 우리 집에 장모님을 모셔? 절대 안 돼. 솔직히 나 모르는 사람 집에 와 있는 거 진짜 신경 쓰이거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써야 돼? 정 필요하면 간병인을 구하면 되잖아. 남편의 그 말에 엄청 서운했어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니 어떻게 장모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지친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기로 하고 간병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간병인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실비보험이 없어서 모든 수술비와 입원비를 그대로 내야 해서 돈이 많이 쪼들렸어요. 그 상황에 간병인을 쓰니 생돈이 거저 깨지더라고요. 그때는 집 안팎으로 일이 많아 돈이 많이 깨졌던 시기라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목돈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거든요. 미안한데 우리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돈 없는데. 그리고 그걸 왜 내가 내야 해?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 우리 엄마 아프다고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아니, 빌려달라는 거고 곧 갚을 거라는데 왜 이렇게 정색이야? 싫으면 됐어. 진짜 뭐 이런 놈하고 결혼을 했는지. 생활력 있는 남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 실속만 차리는 놈이었네. 내가 바보 멍청이지. 아휴. 제 말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이미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둘째 생각하며 버티자 싶었거든요.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이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볼 때마다 짜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추석 때가 다 돼서 시부가 돌아가셨어요. 상을 치르고 뭐다 좋았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시모가 계속 합가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은근한 말투였어요. 여기 경치가 참 좋다.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말들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죽을 때는 아들 곁에서 죽고 싶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이 설마 합가에 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추석이 다가올 때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집은 도심이었고 저희 집은 약간 외곽에 있는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모를 모셔와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5박 6일을 저희 집에서 머무셨는데 저는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당시에는 둘째가 태어나 1살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고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는데 시모까지 와 있으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흘째가 되니 반이 넘어갔으니 좀만 더 참으면 편하게 쉬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말하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란다. 그 말에 말을 잇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보니 남편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어머님, 합가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 만큼의 여건이 안 돼요. 애도 돌쟁이에 저희 맞벌이라 어머님도 그만큼 신경 못 쓸 거예요. 게다가 지병도 있으신데 도시에 있는 게 약타기도 편하고 병원 다니기도 좋잖아요.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물었지. 아들아,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해줘라. 나 죽더라도 네 옆에서 죽고 싶어. 우리 아들 집에서 죽고 싶어. 응?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그만큼 여건도 안 되고.
남편은 시원히 말 못하고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통장과 도장을 떡 내놓더라고요. 예, 이 안에 내 전 재산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 너 가지고 가고 대신에 여기서 나 모시면 되지 않겠냐? 나 크게 바라는 거 없어. 진짜로 여기 이 공기 좋은 데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야. 어머님, 그걸 왜 저희를 주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서 쓰시면 되죠. 여보, 받지 마. 제가 말하기가 무섭게 남편이 통장을 덥석 쥐더라고요. 그 모습에 보는 제 뱃속에서는 불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확 열이 나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어머니 모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으려야지. 그래? 그럼 그 돈 받았으니 당신이 잘 받으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년이 다 있나?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는데. 그게 다 우리 아들 덕분인데 이제 와서 뭐? 손가락을 까딱 안 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런 험한 일 시켜? 결혼시켜줬더니 남편을 아주 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들어.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켜놓고 저를 끌고 안방으로 데려오더니 달래듯 말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전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거의 5천만 원이야. 어머니가 준 돈 나눠줄게. 솔직히 당신이 어머니 케어할 부분이 더 많으니까 내가 그거 감안해서 당신한테 반은 나눠줄 테니까. 마치 그게 공평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입을 쪽 잡아 찢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케어를 하면 나한테 돈을 다 줘야 당연한 거지. 어딜 반값에 후려치려고 하는 건지. 뭐, 그 돈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합가는 반대였지만 말이죠. 그럼 그 돈 반을 가져가는 당신이 어머님도 반은 봐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이 승진의 중요한 때고 이럴 때 집에 몸 붙들려 있으면 손해보는 거 잘 알잖아. 못하겠다는 말을 이리도 요란스럽게 둘러서 말하다니 저는 남편을 쏘아봤죠. 못한다는 말을 정성스럽게도 하네. 아니, 당신 말고 내 생각도 좀 해봐. 나 일 안 하면 생활비 빠듯한 거 한눈에 봐도 훤하고. 애를 둘이나, 그것도 둘째는 돌 막 지난 상태잖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해야겠어?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고 정신도 영롱하신데 왜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냐고. 여유가 있어도 합가를 할까 말까 하는구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한개 끝까지 몰아넣고 시키고 싶어? 당신 힘든 건 잘 알지. 그치만 어머니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 꺼내신 걸 거고.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더니 한 가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명절 동안은 괜찮은 거지? 명절 동안만은 봐드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 원하면 난 못해. 이번 명절 끝나면 당신이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던지 아님 당신이 어머님 댁 가서 모시며 살던지 그건 당신한테 맡길게. 결국 시모의 그 말 때문에 남은 명절 연휴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시모는 시모대로 빈정이 상했는지 밥을 차려도 네가 해준 밥은 안 먹겠다며 생떼 부리고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이불 펴고 불 넣어드렸더니 다 필요 없고 아들이랑 같이 자겠다며 저를 아예 안방에서 내치시고는 안방에 자리하고 누우시더라고요. 참자 그렇게 저에게 되뇌이며 조금만 참으면 끝이라는 생각하니 곧 마지막 날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명절 마지막 날 갑자기 시모가 중내산해하며 온몸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며 119를 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이 차로 데리고 가겠다며 시모의 폰을 빼앗았는데 시모는 그걸 도로 빼앗아서는 기어이 119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데려다 주겠다는데 왜 저렇게 구급차를 요구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다 속셈이 있더라고요. 애가 있어서 남편만 보호자로 보내려고 했는데 구급차에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까지 가는 건 상관없는데 올 때는 차도 없이 어떻게 오냐고 묻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애들 둘 태워 차를 몰고 제가 시모와 함께 구급차를 탔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총극이 벌어졌죠. 어머님,
현재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아유, 선생님, 온몸이 다 아프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이 있는데 꼭 그쪽으로 가주세요. 구급차에서 지정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건 좀 힘듭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테니. 아유, 그러지 말고 제가 가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어머님, 바쁘신 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픈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넌 가만히 있어, 이 못된 년아. 네가 하는 말 나는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집에 못 있게 해? 나는 절대로 너 못 믿어. 네가 하는 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들어.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으니 당장 이혼해. 결국 시모는 가는 내내 저를 욕할 뿐 끝까지 아픈 곳이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귀한 구급차는 어머님이 다니던 병원에 어머님과 저를 내려다 주었죠. 뒤이어온 남편은 뒷좌석에 잠자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보호자로 시모의 검사에 동행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연세 이 정도면 굉장히 정정하신 겁니다. 전식 때문에 배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요. 검사상으로는 나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한두 군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쌕쌕거리고 이 정도면 요양을 해야 할 정도 아닌가요? 아니면 입원이라도. 아니요, 지금 너무 정정하세요. 요양원도 등급이 안 돼서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천식 말고는 다른 지병도 크게 없으시고 일단 통증약은 처방해 드릴 테니 집에 돌아가세요. 입원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입원과 요양을 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시모는 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 때문에 간호사와 저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정말 어찌나 부끄럽던지 결국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진 저는 수납을 위해 시모를 대기석에 앉혀두고 남편에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어머니 어디가 많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너무 건강하시다는데? 당신이 봐야 했어. 의사 선생님이 나가라는데도 붙들고는 자기 아프니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하다며 자기 입으로 막 말하시는데 진짜 어머님 쇼하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까지 와서 이러실 수가 있어. 구급차 안에서도 나한테 막말을 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들어.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솔직한 말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남들은 다들 나서서 잘만 한다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굴어? 너 정말 모질다. 엄마가 너더러 못됐다고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그래, 나 못됐어. 근데 그렇게 치면 너도 똑같지 않아? 우리 엄마 아파서 집에 모시자고 할 때 너 얼굴에 완전 정색하면서 거절했던 거 기억 안 나? 게다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간병비로 돈 좀 빌려달랬더니 그것도 칼같이 거절하고. 너는 내가 천치 바보인 줄 알지? 그런 거는 애저녁에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해실거리는 년처럼 보이지? 그런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그때 네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모시기 싫으니까 간병인 써. 얼마 안 하잖아.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나는 간병인 쓰는데 드는 돈 절대로 줄 생각 없으니까 그쪽도 알아서 하고. 야, 그건 이거랑은 다르지. 그때는 단순히 손가락만 못 쓰시는 거였고 솔직히 장모랑 엄마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엄마는 내 엄마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네 엄마 네가 알아서 모시라고. 남의 손을 왜 빌려? 나도 내 엄마랑 시무랑 똑같을 수는 없거든. 게다가 구급차 안에서 막말을 그렇게 하는데 구급대원이 참으로 불쌍하게 나를 보더라. 네가 말했듯이 시모도 나한테는 가족 아니야. 그러잖아도 마음이 한껏 상해 있었는데 남편의 말들을 들으니 딱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요. 합가하고 싶으면 해. 대신 이혼 서류 작성하면 돼. 쉽지? 막 나가는 거냐? 좋아, 이혼해. 누가 무서워? 솔직히 네가 어딜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
나니까 네가 하는 말 다 들어줬던 거지. 나가서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가 하는 말 들어줬던 적 없거든? 내 뒤통수 친 적은 한 번 있네. 솔직히 소송하면 나한테 더 유리할 거 알지? 나야말로 볼 꼴 못 볼 꼴 다 봤거든. 고맙다 이 새끼야. 이혼해줘서. 저는 그날부터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면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앞으로 저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될 생각을 하니 10년 묵었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오자는 느낌으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애를 키우고 돈을 벌 계획까지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집은 어차피 공동명의라서 살고 있지 않아도 한 사람의 임의대로 팔 수 없기에 그냥 놔두고 나왔어요. 친정에서 아이와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혼 확정 판결이 떨어졌어요. 재산 분할도 변호사님이 예상한 대로였고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또 이혼 위자료도 조금이지만 받게 됐죠. 이제 절차상의 서류 정리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 주소를 보내더니 당장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하고 뚝 끊길래 다시 전화했는데 전 남편이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에 갔더니 전 남편이 무척이나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왜 부른 건데? 나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줘. 갑자기 불러낸 건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 아직 우리 이혼 서류 마무리 안 됐는데 당신이 아직까지는 며느리잖아. 그래서 당신이 당분간 간병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 어머님처럼 지병이 있는 사람은 도시에 있는 게 낫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 말 허투루 듣고 어머니 돈에 눈이 멀어서 모시겠다고 집에 데려온 당신 잘못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어머님 간병해. 왜 엄한 사람한테 간병하라 마라 하는 건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혼 소송이라 판결 확정되면 이혼 효력 발생하는 거거든? 우리 완전 남남이니 나한테 이런 짓 시키지 마. 아주 쓸데없는 잔머리만 돌아가가지고는 사람을 요리조리 써먹으려고 환장을 했네. 그럼 어머니가 준 돈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어떻게 간병만이라도 좀 해줘. 나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간병인 쓰려니 너무 비싸고. 결국 또 자기 실속만 차리려고 간병인도 쓰지 않겠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억만금을 줘도 모시기 싫거든? 뭐 정이라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어야 간병을 하지. 당신은 내가 저번에 구급차 안에서 어머님한테 어떤 말 들었는지 모르지? 나 못 믿으니 나더러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하더라. 아주 악에 받쳐가지고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는데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는 내가 간병해주길 바라시지는 않을 거 아냐?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제발, 그러면 예정을 봐서라도 애들 아빠인 나를 봐서라도 좀 모셔줘, 응? 돈 아끼지 말고 어머님 돈 팍팍 써. 이러라고 물려주신 돈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재산 분할해서 집도 나눠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생각해서 알려줘.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눌 건지, 집 가격의 절반을 나한테 주고 그 집을 가지고 갈 건지. 아, 그리고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줘. 안 보내주면 또 소송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놔두고 떠났죠. 이미 남남인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지 원하는 것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이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시모가 뇌출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외곽에서 병원까지 시간이 걸렸던 바람에 편마비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시모와 함께 시모집에 있었다면 더 빨리 도착해서 예후가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 집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굳이 거기 있겠다고 고집을 부려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원. 전 남편의 연락은 그때 이후로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났을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냈더라고요.
일단 연락을 남겼는데 도통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었더니 저녁에 다른 일 하나 더 뛴다고 바쁘다고 했다는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투잡을 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시모가 통장에 넣어둔 그 돈들로 병원비는 충당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의아하게 생각하던 그때 전 남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 힘없이 기어가는 모양새라 거절하려다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의 얼굴은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푹 상해 있었습니다. 뭘 하면 이 단시간에 이렇게 늙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요. 회사 전화했다면서? 응. 근데 도대체 투잡을 왜 하는 거야? 그만큼 돈이 없어? 연차 어느 정도 돼서 월급 늘었을 텐데? 혹시 어머님이 주신 통장에 비밀번호 몰라서 못 쓰는 거야? 아, 그거? 그 통장 진짜 말도 마. 내가 완전 어머니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5천만 원 있었다며. 통장에 찍혀있던 돈이 가짜였어. 나는 틀림없이 5천만 원을 받거든? 그런데 어머니 입원하고 병원비 내려고 통장에 돈 뽑으러 왔는데 500만 원을 뽑으려는데 인출이 안 되더라고. 잔액이 모자라다고. 그걸 보고 놀라서 통장 정리했더니 안에 꼴랑 200만 원 좀 넘게 들어있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던 돈 다 쓰셨어. 그 5천만 원은 일부러 그 이후로 통장 정리를 안 한 거였고. 전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합가를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합가에 결사반대고 아들놈도 지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얄짤없을 거라는 걸 알고는 일부러 5천만 원의 통장 정리하고 그 뒤로 정리를 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돈 없으면 자기 아들이 안 받아줄 걸 예상을 한 거죠. 어머님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신 거래? 아니, 막말로 어머님이 아프면 당신이 모시지 못할 것도 아닌데. 합가하고 나면 어차피 자기를 버리지도 못할 거니 그냥 그대로 눌러 살 작정이었다고 하더라고. 머리털 나고 이렇게 사기당해본 게 처음이라. 아들 성격 잘 알고 있으셨네? 어차피 당신 그 돈 없으면 합가 안 할 생각이었잖아. 안 그래?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합가했으면 진짜 당신 나한테 욕 오지게 얻어먹고 탈탈 털렸을 텐데. 그 꼴 안 봐서 다행이긴 하다, 내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아, 그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5천만 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아까웠는지 몰라. 결국은 봐. 늘어나는 병원비에 양육비가 감당이 안 돼서 저녁에 대리나 뛰고 있고 편안한 집도 사라지고 따뜻한 밥도 이제는 없어. 저기, 나 정말로 반성 많이 했거든.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것도 미안하긴 한데 나랑 재결합할 생각은 없어? 나는 당신한테 정말로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우리 애들도 보고 싶고. 전 남편은 아주 애처로운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고는 아주 슬픈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손을 잡은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네. 나는 당신이 변했다고 다시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재결합하자는 거 아니잖아. 딱 봐도 당신 상황이 힘드니 재결합하자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 내가 시어머니 간병해주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 맞지? 내가 친절하게 말해줄게. 헛된 기대 그만하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그 말 하려고 당신 부름에 응한 거거든. 양육비 꼬박꼬박 보냈으면 당신한테 연락도 안 했을 거야. 저의 확고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에 가득하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 짜증나는 얼굴만 얼굴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딴 말 할 거면 꺼져. 사람 힘들다는데 뭐? 양육비나 내놓으라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부터가 잘못이지. 사람이 이 정도로 저자세로 나가면 적어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왜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이런 불편한 상태를 만들어.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 여전히 자기 실속 잘 챙기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피도 많이 받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고. 결국 남편은 저를 놔두고 홀라당 가버렸어요. 커피값도 계산 안 하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제가 어쩌다 저런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저 남자가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된 거라고는 엄마 생각 지긋한 두 아들뿐이네요. 전 남편과 헤어지기 전 많은 준비를 했지만 역시나 이혼 후에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점점 담금질 당하고 더 강해졌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이들은 가끔씩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긴 했지만 자신들을 만나러 오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점점 관심을 끊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던가요? 아이들에게 남편은 그렇게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안쓰럽고 슬프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정도로 당했으면 본인이 실속을 차리느라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도 됐을 텐데. 여전한 걸 보면 정말 아직까지 철이 덜 든 건지도 모르죠. 저야 애들 생각하면 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남편과 애들이 가까워지지 않는 게 마음은 더 좋아요. 아이들을 전 남편의 그런 행동에 물들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라 조금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 꽁꽁 숨겨두었던 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책처럼 마음 한구석이 무척이나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 피하려다가 도리어 더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말았으니까요. 뭐든 적당한 게 최고라는 말을 요즘에서야 서서히 이해해가고 있어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게도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꽤 잘 살고 있어요. 애들도 학교 들어가니 손 많이 가지도 않고 미안하게도 일찍 철이 들어버렸지만 엄마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두 아들 덕분에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거든요. 고부 갈등으로 고생하는 전국의 며느리들 힘내시고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올해 42살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났고요. 동갑이에요. 엄청 세심하고 잘 챙겨주는 사랑꾼이랍니다. 남편만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데요. 시모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보고자 합니다. 남편의 시모는 어렸을 때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시부는 쭉 혼자 지내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차가 되었을 때 계모를 만났습니다. 시부가 저희 결혼 후에 암 판정을 받고 조금 힘든 시기에 우연히 만난 계모와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셨어요. 그 사람을 편의상 시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시모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너무 세고 표독스러운 느낌이라서 친하게 지내기 힘들었는데 알고 지낼수록 사람이 다정하고 좋으시더라고요. 몸이 좋지 않은 시부한테도 참 잘했고 남편과 저에게도 친아들, 친딸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열심히 암투병을 하던 시부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시부가 아픈 시기에 만나게 된 시모와의 연을 바로 끊을 수는 없었어요. 시부의 빈소도 끝까지 지켜주었고 감사했거든요. 시부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진짜 시모처럼 챙겨드렸고 남편 역시 늘 감사해하며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정말 다정했던 시모였는데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점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윤희야. 이번 생일은 혼자라 외롭기도 하고 나도 생일상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럴까요? 그럼 제가 생신상 준비해 드릴게요. 어머니 어떤 음식으로 준비할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이것저것 많던데. 그냥 남들 하는 거 알아서 준비해 봐.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검색해보고 준비할게요. 시부 돌아가시고 혼자 보내는 생신이라 기분 좋게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했죠.
저희 남편도 친정엄마 아빠 생신 때 잘 챙겨주거든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 근사하게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시모의 생신상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차렸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그동안 우리 아버지 챙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남편도 진심으로 시모의 생신을 축하드렸고 서운하지 않게 시부가 계실 때보다 용돈도 더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아유, 이게 다 뭐야? 음, 아유, 미역이 좀 질기다. 국도 좀 짜고. 아유, 아, 그래요? 국간장을 좀 많이 넣었나? 제가 요리는 진짜 소질이 없어서. 그럼 어머님,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아까 신랑이랑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갈비도 좀 고기가 질겨. 고기가 싼 건가? 어머님, 이거 한우예요. 이상하다. 아까 괜찮았는데. 어설프지만 열심히 준비한 생신상이라 부족해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서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게장은 너무 맵다, 얘. 아우, 물 좀 줘. 그리고 동그랑땡에 소금들이 부었니? 아우, 너무 짜. 어머님도 참, 오늘 왜 이렇게 까탈스러우시지? 저는 맛만 있는데요. 윤희가 엊그제부터 장보고 레시피 검색해서 만든 거예요. 생일엔 잡채인데 잡채도 없네. 이거 윤희가 월남쌈 드시라고 채소 하나하나 손질한 거예요. 잡채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 요리인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싱싱한 야채들 고심해서 골라온 거란 말이에요. 드셔보세요.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월남쌈은 평소에도 자주 먹는데 생일에도 또 먹네. 지겨워 정말. 불평하는 시모를 보며 남편은 열심히 준비한 거라고 맛있는데 왜 그러시냐며 제 편을 들어줬는데 잡채는 왜 없냐고 가짓수가 적다며 또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저랑 남편 입맛에는 분명히 맛있는데 시모 입맛엔 별로인 건가 싶었죠. 시모가 그렇게까지 입맛이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한 음식들이 입에 안 맞으셨던 건지 음식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눈치만 보던 남편이 저를 달래줬죠. 자기 기분 많이 상했지? 괜찮아? 아니, 나 솔직히 속상해. 오늘 혼자 보내시는 생신이라 조금 마음이 그러신가? 엄청 툴툴거리시긴 하더라. 내가 괜히 미안하더라. 우리 윤희가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이야. 정말 기분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위로해주니 좀 나아졌네. 가는 길에 편의점 가서 맥주나 사갈까? 자기 좋아하는 감자칩에 맥주 마시자. 좋아. 나 오징어 땅콩도 사줘. 그래. 맥주 마시면서 기분 풀자. 남편 덕에 안 좋은 마음은 금방 풀렸어요. 그렇게 시모 생신을 찝찝하게 보내고 또 한창 바쁠 때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 지금 바쁘니?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예, 너 말 서운하게 한다. 이제 시아버지 없다고 나는 남이라 이거야.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니? 요즘 연락도 통 안 하고 말이야. 별 뜻 없이 건네는 말에도 비꼬아 듣고 트집을 잡았죠. 그래도 시부가 떠나서 마음이 헛헛해서 그러나 싶어서 잘 달래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에이, 어머님도 참.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남이에요. 그리고 저 요즘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니, 다른 건 아니고, 뭐,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긴 한데. 정말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내가 운동을 하다가 말이야. 팔이 부러졌지 뭐야. 팔이 아파 죽겠어. 어머, 정말요? 괜찮으세요? 병원은 좀 다녀오신 거예요? 금이 좀 갔는데 한동안 무리하지 말래서. 그래서 내가 밥을 못 할 것 같은데 반찬 좀 해다 줄 수 있니? 팔은 이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 할 것 아니니.
혼자 있으니까 뭐 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 알겠어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챙겨드려야죠. 그럼 제가 이따가 퇴근하고 반찬 가져다 드릴게요. 푹 쉬고 계세요. 시모는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졌다며 반찬을 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였죠. 솔직히 지난번 생신상에서 불평했던 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팔이 부러졌다는데 거절하기는 좀 마음에 걸려서 가져다 드린다고 약속했죠. 대신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 집 근처 맛있는 반찬 가게에 갔어요. 어차피 제가 반찬해서 가지고 가봤자 맛이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아서 그럴 바엔 맛있는 반찬 드시는 게 시모도 저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가져가면 또 한 소리 할 듯 싶어 집에 들러서 반찬통에 담아갔죠. 어머님, 팔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것저것 챙겨왔는데 입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맛있는 반찬들로만 챙겨왔어요. 반찬 다 드시면 또 연락 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윤희 왔니? 팔이 너무 아파 죽겠다, 얘. 팔 불편하셔서 어떡해요. 깁스는 얼마나 하셔야 해요? 시모는 왼쪽 팔에 반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모르겠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러던데. 아휴, 내 팔자야. 아저씨 떠나보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아휴, 속상해 정말. 혹시 수술해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진 아닌데 치료하면 더 빨리 낫겠지? 저희 엄마 다니는 곳 괜찮은데 거기 다니실래요? 제가 예약해 드릴 수 있어요. 가신다고 하면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편하실 때 아무 때나 가셔도 돼요. 아니, 거긴 너무 멀고 그냥 돈 보내주면 근처 다녀도 되는데 뭘 굳이 거기까지 가. 작은 병원 말고 큰 병원 가셔야죠. 가시려면 제대로 된 병원 가야 해요. 실력 좋은 큰 병원으로 치료 다니시라 권유했는데 얼굴 표정이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좀 앉아 계세요. 반찬은 어디에 둘까요? 냉장고에 넣어둘까요? 그냥 거기 식탁위에 둬. 내가 정리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식사하셔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릇에 좀 덜어둘까요? 아니야, 됐어. 그냥 둬. 내가 알아서 할게. 시모는 뭔가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두고 갈게요. 집안일이 쌓여 있어서 오늘은 먼저 갈게요.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그래, 외롭지만 혼자 먹어야지 어쩌겠니.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고. 에휴, 제가 직접 만들어 온 반찬은 아니지만 시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계속 신세 타령만 했죠. 사실 같이 먹자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집안일을 핑계로 반찬을 두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했는데 깜빡하고 시모 집에 두고 온 우산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비가 오락가락해서 우산을 챙겨 나왔었거든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우산을 두고 가서 다시 왔어요. 어머님? 화장실에 가셨나? 그냥 우산만 가지고 가기 뭐해서 거실로 쓱 갔는데 시모가 주방에서 부시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시모가 있는 주방으로 갔더니 아니 글쎄 시모가 제가 준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드린 반찬을 버리세요? 아이고 깜짝아. 너 왜 다시 왔니? 아유 놀래라 진짜. 다시 왔으면 기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 반찬 왜 버리시는 거예요? 받자마자 버릴 거면 대체 반찬 왜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 너무 맛이 없잖아.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너는 팔이 부러졌으면 사골 푹 고운 거나 가져오지. 센스 없게 이런 걸 가져오니까 그냥 뒀다간 쓰레기 될 것 같아서. 미안한 기색이 없이 맛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모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 맛은 보시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맛 보고 말 것도 없지 뭐.
맛도 안 보시고 버릴 거면 왜 저 부르신 거예요? 그거 유명한 반찬 가게에서 산 거예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그 반찬 가게요. 그리고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뭐? 너는 반찬을 해오라고 했더니 사? 이제 뭐 관심 없는 남이라 이거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잘 챙겨와야지. 내가 매번 너한테 알려줘야 하니? 어머님이 제가 한 반찬은 맛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라고 맛있는 곳에서 사왔어요. 팔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남이 왜 나와요? 하,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대체. 이제 친애 시아버지 죽었다고 나는 사온 반찬이나 먹으라고? 정말 서럽다 서러워. 마치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었죠.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신 후 툭하면 자기는 남이라 이렇게 대한다는 둥 참 사람 할 말 없게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남이었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 대체 요즘 왜 그러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 외로우실까봐 더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시아버지 있을 때는 그렇게 알랑방구 끼면서 어머니 하더니 이제 없으니까 내가 아주 만만해 보이지? 어머님, 지금 제가 말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반찬 버릴 거면서 대체 왜 설마 저 골탕 먹이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됐다 얘. 너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랑 말하기 싫어요. 이제 저한테 뭐 해달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일상 차려달라고 해서 차려줬더니 내내 불평불만을 쏟고 팔이 부러졌다고 반찬 좀 해오라고 해서 가져다 줬더니 죄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었나? 골탕 먹이고 싶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싶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모는 저와 한바탕 하고 나서 제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것 같으니 이번엔 남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팔 다친 것을 핑계로 같이 밥을 먹자고 했대요. 어머니가 내일 같이 저녁 먹자고 하는데 자기 시간 괜찮아? 아, 어머님이 자기한테 연락해서 저녁 같이 먹재? 응, 혼자 있는 것도 외로운데 팔도 다쳐서 서럽다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은 같이 먹자고 하시던데. 어머님이 별다른 얘기는 안 해? 별다른 얘기? 응, 별말은 없으시던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남편한테 그날 시모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적적하신가? 요즘 진짜 왜 그러시지?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 같네. 내 말이 나 진짜 어머님 이해 안 가. 솔직히 화도 많이 나고 어머님 보고 싶지도 않고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랑 같이 살 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자기야, 내가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해준 것 같아. 혹시 어머니랑 또 무슨 일 생기면 그땐 바로 말해줘. 알겠지? 아니야. 자기가 미안할 건 없지. 그냥 좀 요즘 어머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하지. 나였어도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좀 심할 때 있어. 그래도 팔 다치시고 해서 좀 더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으니 좀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가끔 외식이나 하자. 자기 불편하면 나 혼자 다녀와도 되고. 아니야. 나도 너무 소리 지르고 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아버님 계실 때 옆에서 잘 케어해 주셨는데. 대신 자기랑 있을 때만 어머님 만날래. 이제 따로는 안 만날게. 그래, 그러자. 고마워. 그럼 내가 식당 예약할게. 자기 퇴근하면 식당으로 바로 와. 거기에서 만나자. 응, 알았어. 솔직히 시모 꼴보기도 싫었지만 남편이 잘 달래주기도 했고 팔 좋아질 때까지만 져주자 싶었죠. 하지만 시모와 연락을 따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업무 정리할 것이 있어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시모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먼저 오셨네요. 신랑은 업무 정리하느라 조금 늦는다고 저희 먼저 먹고 있으래요. 그래?
그럼 먼저 시켜 먹자. 팔 아파서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나는 소갈비 먹을래. 그럼 소갈비 3인분 먼저 시킬게요. 살짝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주문한 소갈비가 나와서 말없이 소갈비만 구웠습니다. 예, 윤희야. 소갈비는 살짝만 익혀서 먹어야 하는 거 알지? 이제 옆에 고기는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아유, 타겠다. 지금 자르려고 했어요. 여기 위에 잘라둘 테니 드세요.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 그나저나 윤희 너 요즘 살찐 것 같다.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래요? 크게 몸무게 변화는 없는데요. 아니야, 너 얼굴도 그렇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허벅지도 좀 굵어진 것 같더라. 너 이제 나이가 있는데 관리 좀 해야지. 나이 들면 살 빼기 더 힘들어. 나 봐, 이 나이 돼도 운동 열심히 다니잖니. 나는 50kg 넘어본 적이 없어. 너 요즘 몇 킬로니? 시모는 갑자기 제가 살이 쪘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키가 작으시잖아요. 운동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잘 붙는 체질이라 그렇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뚱뚱하진 않아요. 어머님이 너무 마르신 거예요. 수영 다니는 아줌마들이 내 몸매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나는 그냥 마르기만 한 게 아니잖니. 너가 이렇게 뚱뚱하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나이 더 들면 애기 갖기도 힘든데. 정말 애기 안 낳을 거야? 나중에는 낳고 싶어도 못 낳아. 저는 비쩍 마른 체형은 아니지만 뚱뚱한 체형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체격이에요. 160에 58kg거든요. 시모는 빼빼 마른 체형이어서 제가 뚱뚱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외적인 걸로 비꼬든 얘기하니까 진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과 합의하에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고 시모는 이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어디 가서 뚱뚱하다 살쪘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생뚱맞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얘기 안 가지기로 한 거 아시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 없으시다가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계속 시비 거시는 거예요, 왜? 제 속 다 뒤집어 놓으려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시비라니.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허벅지도 튼실해가지고. 그리고 아기가 안 생기니까 안 가지기로 했다고 둘러대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애들 많다더라. 언제부터 저희 이세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내가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 아냐. 누가 이런 말 해주니? 그리고 몸매 관리하라는 게 어때서 그래? 너 관리 잘하라고 신경 써주는 거잖아. 감사합니다라고 하진 못할 망정? 말을 말아야지.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런 말은 안 하세요. 솔직히 저 지난번 반찬 사건 이후로 어머님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꾹 참고 나와서 식사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아버님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적 없으셨잖아요. 지금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냐고요. 어머, 너 또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욱하는 성격 좀 고쳐. 어디서 어른한테 파락파락 대들고 말이야. 건방지게. 더 이상 시모랑 싸우기 싫었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시모를 식당에 두고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 가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이더라고요. 일단 집에 가서 연락하자 싶어서 그냥 갔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집이야? 나 진짜 어머님이랑 같이 못 있겠어. 내 속 뒤집어 놓고 싶으신가 봐. 아니면 나랑 있는 게 싫은 건지. 대체 이해가 안 가. 어머니가 너랑 싸우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삐셨다던데. 크게 싸운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다퉜어? 어머니가 또 뭐라 하셨어? 아까 남편이랑 통화했던 사람이 시모였더라고요. 그저 말다툼뿐이었는데 시모는 더 크게 부풀려 얘기했죠. 발목이 삐끗했다니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도 시모는 소갈비만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나랑 싸우다가 넘어지셨대? 진짜 기가 찬다, 기가 차.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까지 안 싸웠어. 그냥 말다툼하다가 내가 도저히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서 나 혼자 나온 거야. 자기야, 일단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나 어머님이랑 통화 좀 해야겠어. 이젠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시모한테 정이 뚝 떨어졌죠.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예, 너는 애가 도대체? 어머님, 저랑 싸우다가 넘어지셨어요?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언제 넘어지셨는데요? 너 나갈 때 내가 따라 나가다가 넘어졌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언제 따라 나오셨어요? 신랑한테는 저랑 신랑이 하다가 넘어졌다고 하셨다면서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지. 너랑 싸우고 나가다가 넘어진 거니까 싸우다 넘어진 거지. 저 나갈 때 그냥 앉아 계셨잖아요. 제가 어머니 고기 드시고 있는 거 봤는데 왜 거짓말 하세요? 진짜 저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고 넘어지신 건 확실해요? 저 식당에 확인해 볼 거예요. 식당에 CCTV 있는 거 모르죠? 망신 나가고 싶지 않으시면 다시 신랑한테 전화해서 정정하세요. 없는 말 좀 꾸며대지 마시라고요. 아니 뭘 또 CCTV까지 확인을 한대.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니고 말다툼 좀 한 거 가지고. 예, 일단 끊어. 시모는 계속 말이 바뀌었죠.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 식당 찾아가 CCTV 확인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정말 질릴 대로 질렸고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시모랑은 이제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자기야, 나 진짜 어머님 보기 싫어. 아니, 안 봐. 이제 연락도 만나지도 않을 거야. 이제 진짜 남이야. 더는 못 참겠어.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대체 왜 자꾸 이러시는지. 아, 도대체 뭐가 불만이셔서 자기한테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 남편도 시모의 본성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해했어요. 저는 시모랑 연락을 끊을 수 있지만 남편은 당장은 힘들어 보였죠. 아무래도 시부가 아플 때 옆에서 잘 케어해 주셨던 분이라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저는 한동안 시모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겸 동네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강습 시간에 맞춰 도착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팔 다쳐서 반깁스를 하고 있던 시모가 자유형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팔 다쳤다고 반찬 해오라고 한 것도 그저 심술을 부리기 위한 핑계였구나 싶었죠. 당장 가서 팔 다친 것도 거짓말이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심술쟁이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영장에서 나와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바빠? 통화 괜찮아? 괜찮아, 얘기해. 수영 간다더니 벌써 나왔어? 아, 나 까먹었던 일이 생각나서. 참, 자기야. 어머님 팔 다친 거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엄마 다니는 병원 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시거든. 자기가 한번 병원 모시고 가봐. 자기는 그렇게 당하고서 또 걱정스러워? 그렇게 착해가지고 어떡하냐 정말. 뭐 어머님이랑 풀고 싶은 건 아니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반깁스 계속 하시는 것도 불편해 보여서 처음부터 병원 가자고 하면 분명 괜찮다고 안 갈 게 뻔하니까 자기가 다른 약속 잡는 척 하면서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 예약은 내가 해둘게. 으이그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알았어. 예약 잡고 말해주면 내가 어머니한테 데이트하자고 하면서 약속 잡을게. 응. 예약하고 바로 연락 줄게. 저는 친정엄마가 다니는 병원에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남편은 시모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간 시모는 엄청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병원이야. 나온 김에 한번 가봐요. 예약도 해뒀어요.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치료해요. 언제까지 반깁스 계속하고 다니실 건데요.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아유, 아니야. 됐다. 나 그냥 갈란다. 이거 그냥 두면 괜찮아지는 거랬어. 조금 지나면 뼈 붙는데. 시모는 괜찮다며 진료까지 받을 필요 없다고 난리 쳤지만 남편이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고요. 어디 보자. 어머님 팔이 엑스레이로도 보이지가 않고 너무 건강하신데요? 깁스는 언제 푸셨어요?
한 달은 넘으셨나요? 네? 그럴 리가요. 반깁스 푸신 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검사를 다른 거라면 골절이 나아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호자분. 지금 분명 골절이라 하셨는데 그럼 엑스레이로 보여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상황으론 크게 치료할 부분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 나이 되시면 뼈가 약해 골절이 충분히 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선 골절은 아니고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이 드네요. 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 진료보고 반깁스 하신 거라면서요. 이런 반깁스는 요즘 약국 가서도 쉽게 구매 가능해요. 저리거나 근육통이 올 수 있긴 하지만 반깁스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상태예요. 오히려 어머님 나이에 너무 오랫동안 안 움직이시면 근육이 더 소실될 가능성도 있어요. 적당한 운동은 꼭 하셔야 어머님 더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진료를 받고 나온 시모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남편은 화를 냈다고 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진짜 아팠는데 부러졌다고 했어. 어느 병원에 가셨는데요? 거기 의사 돌팔이네. 당장 가요. 어떤 병원인지 제가 좀 가봐야겠어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그게 저기 아는 아줌마가 이렇게 통증 있는 건 부러진 거라고 해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부러졌다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미안하다. 할 말이 없네. 몇 주 동안 다친 척하면서 윤희 그렇게 괴롭히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길래 그랬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말 잘해드렸잖아요. 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하다. 내가 혼자 되고 나서 괜히 외롭고 심술 나서 그랬나 봐. 미안하다, 정말. 사과는 저한테 말고 윤희한테 하셔야죠. 그동안 윤희한테 못되게 하셨던 거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당장.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자 시모는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날 저녁에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윤희야, 미안하다. 내가 심술맞게 행동해서 미안하다. 거짓말해서 미안해. 용서해 주겠니? 내가 요즘 외로운가 봐. 너희가 잘 지내는 거 보니까 괜히 심술이 났나 봐. 그동안 서운하게 했다면 사과할게. 미안하다, 정말. 네, 어머님. 근데 저 예전처럼 어머님이랑 지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아예 몰랐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랑 연락할 생각도 만날 생각도 없어요. 미안해, 정말. 마음이 풀리면 연락을 주겠니?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가세요. 더 연락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하셨긴 했지만 영 찝찝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저는 시모한테 얘기한 대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고 시모 역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한동안 연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등록한 수영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시모가 없는 시간대로 피해서 강습을 들었죠. 수영 강습 후 샤워를 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저녁 고급반을 다니는 아줌마들이 속닥속닥 하는 이야기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영희 엄마, 그 얘기 들었어? 그 7시 타임 수영 오는 강씨 아줌마 말이야. 아, 그 삐쩍 마르고 하얀 그 아줌마? 그 아줌마 왜? 시모가 7시 타임 때에 다니는데 삐쩍 마르고 하얗거든요. 그리고 시모 성이랑 똑같길래 드라이기를 멈추고 아줌마들 얘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강씨 아줌마 같이 지내던 아저씨가 암으로 죽었다며? 어머, 그래? 근데 죽었어? 지난번에 데이트하러 간다고 자랑 엄청 하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저씨 만나기 전에 또 누가 있었나 보더라고. 어머, 설마 양다리요? 그 아저씨는 저짝에서 채소 판다고 그러던데? 아무리 들어봐도 시모 얘기 같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시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른 척 아줌마들 대화에 끼었습니다. 이상하다. 그 아주머니 요즘 남자친구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 아가씨도 그 아줌마 얘기 알아? 지난번에 샤워실에서 만났는데 미주알 고주알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아줌마 수다 자판기야. 그냥 툭 치면 후두둑 하고 별 얘기가 다 나온다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전해 들은 말이 다 달라. 뭐가 진짜인지 정말. 나한테는 채소 파는 아저씨랑 만난다고 그랬어. 근데 그 채소 판다는 분은 어디에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 땡땡 아파트 상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시부를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신감이 들었죠. 그리고 아줌마들에게 시모의 얘기를 흘렸습니다. 참, 그분 팔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전해보니 수영 잘하시더라고요. 왜? 팔 다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아줌마 이 수영장 물게요. 수영도 잘해서 자유수영도 자주 하던데. 어머, 그래요? 저는 반깁스 하는 걸 봤었거든요. 반깁스를요? 그 양반 아주 웃기는 양반이구만. 나도 지난번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텨? 네, 해주세요. 수영장 아줌마들한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거들었습니다. 그날 그분들과 카페까지 가서 신나게 시모 뒷담화를 했죠. 그리고 저는 수영장 아줌마들을 통해 시모 남친이라 추정되는 분의 가게를 알아냈습니다. 그 주 주말에 시모 남친이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싱싱한 채소들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어요. 강영옥 씨 아시죠? 영옥 씨를 어떻게... 저는 시모 남친에게 며느리라고 소개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시모 남친은 잠시 시간을 내어주었죠.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혼자이신 줄 알았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야 뭐 남자친구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님 계실 때도 만나고 계셨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서요. 나는 영옥 씨한테 며느리가 있었는지도 몰랐네. 뭐 요즘은 거의 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영옥 씨랑은 꽤 오래 만났어요. 말 편하게 해도 될까? 네네,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한 7년을 만났나? 3년 전인가 갑자기 연락을 뚝 끊더라고. 시모 남친이 말한 3년 전은 저희 시아버지를 만난 시기였던 것 같았죠. 시모 남친은 계속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끊은 건 아니고 가끔 가게에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작년부터 또다시 연락을 자주 하대.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여자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나한테 다시 연락했구만. 아무튼 나도 만난 정이 있으니까 또 몇 번 만났는데 계속 돈을 빌려달라 뭘 해달라 이러더라고.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최근에는 팔 부러졌다고 병원비를 좀 달라고 하질 않나. 수술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나. 어머, 아저씨한테도 팔 다쳤다고 연락 왔어요? 저희도 팔 부러졌다고 해서 반찬 해다 드리고 계속 걱정해서 병원 모시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병원에서 삐끗하거나 금간 흔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참네. 이제는 여기저기서 뽑아먹을 게 없으니까 거짓말해서 사기를 치고 다니네. 좋은 마음 가지고 만나려고 하다가도 만나면 자꾸 돈 거리니까 정이 확 떨어져 버려서 요즘은 그냥 연락도 무시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도 이젠 지쳤어.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얘기가 도움이 되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쪽도 잘 해결되길 바래. 생각해보니 시모는 시부한테 혼인신고를 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혼인신고는 안 하셨죠. 본인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몇 년 안 만난 사람과 덜컥 혼인신고를 하기엔 위험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한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시모를 찾아갔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니? 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시모는 영문을 모른다는 얼굴로 말했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여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어머님 남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채소 가게 하시는 분. 뭐? 제가 시모 남친 얘기를 하니 시모는 당황해했죠. 채소 가게?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얘. 우리 아빠 왜 만나신 거예요?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너는 또 섭섭하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사랑하니까 만났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난 거 아니야.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거 노리고 만나신 거 아니고요? 왜 계속 계시는 동안 혼인신고하자고 했어요? 아니, 뭐 이왕 사는 거 혼인신고하는 게 좋으니까. 시모는 계속 횡설수설하며 동공이 이리저리 흔들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다 알고 왔어요. 채소 가게 하시는 분 7년 만나셨다면서요? 아버님 만나면서 연락 안 하셨다가 돌아가시고 저번 주에 다시 연락하셨다면서요. 네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 얘기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러는 게 어딨니? 저 그분 직접 만나고 왔어요. 어머님 같이 가보실래요? 사거리 맞은편 아파트 상가에서 채소 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강영옥 씨 아시냐고 하니까 아주 잘 안다고 하시던데. 만났다고? 어떻게 알고 만나? 아니 네가 왜 거길 왜 갔어? 시모는 놀라서 토끼 눈이 되어선 말까지 더듬거리는 거 있죠? 아빠 돌아가시고 재산 다 저한테 상속되니까 그게 못마땅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술 부리신 거냐고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봐.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나가요. 우리 아빠가 지내던 집에서 당장. 여기에서 있는 거 굉장히 불쾌해요.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니? 내가 니네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옆에 있었는데. 시모는 자기 필살기인 시부를 거들먹거렸어요. 그러는 모습에 남편은 더 화가 났죠.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까지 드렸던 용돈, 해드렸던 거 모두 다 내놓으라고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대로 아픈 아버지 옆에서 잘 케어해 주셨으니까. 저 지금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좋게 말씀드릴게요. 당장 나가세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좋게 보내드리는 게 제 마지막 배려예요. 시모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시모는 갈 곳이 없었는지 또 야채가게 남친을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분 역시 시모한테 온갖 정이 떨어진 상태라 바로 내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모 남친도 시모가 설마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던 듯 했어요. 다니던 수영장에서도 시모의 얘기가 좋지 않게 퍼져서 아줌마들과 사이도 어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는 얼굴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곳에서 또 마주치고 말았네요. 막내 이모가 국수집을 개업하셔서 개업 축하할 겸 국수도 팔아드릴 겸 갔는데 아니 거기에 시모가 서빙 알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모, 저희 왔어요. 윤희 왔구나. 아이고, 임서방도 왔네. 앉아. 국수 말아줄게. 이모, 여기 세팅 좀 해줘요. 네. 저랑 남편을 본 시모는 사색이 되어 후다닥 도망치듯 주방에 가더라고요. 저는 이모한테 시모 얘기를 해줬죠. 이모가 얘기해줬는데 시모는 그날까지만 일하고 바로 잘렸다고 해요. 결국 오갈 곳이 없고 남은 돈도 없었던 시모는 수영장 아줌마 말에 의하면 급한 대로 저렴한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식당에서 알바하면서 밥 빌어 먹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받지 못해서인지 괜히 저한테 화풀이했던 것 같았어요. 혼인신고했었으면 자기도 유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남편한테 모두 상속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제가 제일 만만하니
저한테 그 짜증을 다 푸셨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욕심을 낸 것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 시부가 시모의 검은 속내를 아셨는지 혼인신고를 안 하신 건 정말 아직까지도 천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시모가 지내던 아파트는 팔고 그 돈으로 조금 더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늘 그랬듯 여전히 세심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사랑꾼이랍니다. 못된 심보로 저희 가족에게 접근했다가 결국 뽀록이 나서 쫓겨난 시모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더는 상관이 없지만요. 꽤 길었던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속 시원한 마무리 아닌가요? 날이 꽤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